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네 번째 챕터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쓰기는 다르게 말하면 지식과 문화의 전승에 대한 얘기이고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쓰기 경험을 나누다, 두 번째 시간은 쓰기 기억을 담다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봤던 것은 쓰고, 듣고, 말하고, 읽고, 이 네 가지를 나눴던 것이고, 그렇게 확장했던 이유는 과거 도서관의 태생이 읽기, 독서에다 초점을 맞췄던 것은 책이라는 유일한 매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 매체 자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읽는 매체, 보는 매체, 듣는 매체, 심지어 느끼는 매체,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도 나오는 속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굳이 읽기에만 머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액티비티, 소위 커뮤니케이션 액티비티,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하고 얘기를 나누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 그 제5편에서는 그 서비스 개념을 좀 확장한 응용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라 그러면 주로 기록에 대한, 쓰기라면 주로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록에 대한 얘기는 축적에 대한 얘기, 어떻게 전승에 대한 얘기, 아니면 어떤 상상력을 통한 그 창작에 대한 얘기, 아니면 순수한 기록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다는, 독서를 하든 뭐라든 읽는다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기록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록물의 형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지 문자와 그림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영상과 소리와 어떻게 느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 그것이 생산되어지고 축적되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활용되어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거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쓰기는 이것이 전부 사이클링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하고 뭐가 시발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쓰기가 있어야 따라오는 읽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하기가 있어야 비로소 듣기가 있는 것처럼, 쓰기라는 것은 듣기를 위한 하나의 그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 기록학 개념에서 봤을 때는, 기록이라는 개론서에서 봤을 때는 기록은 오래된 것들을 수집하는, 기록 관리라는 개념 속에서는 오래된 기록들을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기록이라는 것은 실시간의 작업이 가장 큽니다. 실시간이 되지 못하면 이제 뭐냐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억을 재현하는 작업이 이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기록의 가장 큰 가치는 오늘을 담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담는 것들이 축적되어지고 보존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록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딤돌, 방향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쓰기는 독서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의 쓰기가 있습니다. 그 쓰기에는 창작,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문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학술적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를 하는데, 과연 도서관이 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쓰기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기록을 생산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 협회에서 그 기류의 인문학을 사용될 만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기본 발상은 기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라기보다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문학류라든가 다양한 학술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이 갖는 고유한 기록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인문학의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도서관협회가 했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거기서 또 알 수 있다시피 기록이라는 것은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자기 문화가 모태가 되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경과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뭐 아시아의 문화를 담아내는 행위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의 아시아의 문화를 담아내는 행위라는 것은 아시아의 기록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고 공유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쓰기라는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을 읽는 독자가 필요한 것이고 쓰기는 읽기를 위한 전제라면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법도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다양한 문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통의 구조로 존재해 왔던 것이고 이후에 나왔던 음악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나와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문법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예를 들면은 연극과 영화를 놓고 봐도 두 개의 문법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책과 영화를 봐도 역시 다르고요. 그래서 책이 모태가 된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책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전개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 진정한 멀티미디어는 실시간으로 미디어 형태가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좀 피곤해. 그러면 눈을 감고 책을 듣는 작업. 근데 듣는 작업이 책의 연장선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소리라는 책, 소리책들이 많이 나오고 소리책은 종이, 글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나오는 것을 소리책이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소리책이 뭘까 하는 거죠. 그 소리책이라는 건 옛날 라디오에서 했던 소설극장 같은 것들 또는 그런 어떤 그 음성만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극들을 얘기한다면 그 전개 방식은 소리가 갖고 있는 특질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고 소리가 갖고 있는 특질을 담아낸다면 그냥 단지 문자를 음성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역시 소설을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은 달라야겠죠. 소설의 전개 방식에서 출발 단계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느냐가 꼭 영화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자기 문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의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자를 소리로 바꿔주거나 소리를 문자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소리에 대한 또는 글자에 대한 영상에 대한 자기 어떤 그 가치 어떤 자기 특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리라는 책을 만든다면 그 소리라는 책은 처음부터 소리나는 책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그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자동차의 그동안 가솔린 차들이 전기로 바뀌어가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라는 차의 동력이 바뀌는 거겠죠. 그 차의 모빌리티 그 움직임을 갖다 표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냥 동력원만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꾸면 돼 라는 단순 변환이 일어나지만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차는 태생부터가 전기차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전기가 갖고 있는 특징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차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그 행태들이 마차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마차를 탈피해서 고유한 자동차 문화가 되었던 것이고 이 자동차 문화가 소위 말하는 가솔린 자동차였다면 지금 와서는 이것이 전기차로서 마차가 차로 바뀌듯이 자동차로 바뀌듯이 이제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바뀌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고유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소리나는 책 역시 우리가 있는 문자책을 그대로 전환한 것이 아닌 진짜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쓰기라는 작업은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든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질과 그 고유성이 다 살아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살렸을 때 진정한 의미의 쓰기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전시에 관련된 팜플렛. 전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휘발성입니다.
전시가 일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시품 다 철수하죠. 단지 전시에 활용되었던 전시 자원들은 휘발성이 아니고 이건 존재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전시는 일정 시간에만 어떤 공간에만 머물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봤더니 팜플렛이라는 거죠. 우리가 팜플렛을 본다는 것은 그 전시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고 전시를 파악하는 작업인데, 전시란 행위는 기왕에 생산되어진 자원들, 어떤 자원이 됐든 그 자원들이 하나 이상에 모여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의미 전달은 자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 자원과 자원의 관계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더 큰 의미를 말함이라, 자원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전달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가장 쉬운 기록이 팜플렛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기록이란 측면에서 또 새로운 자원이란 측면에서 쓰기란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저 팜플렛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진정한 팜플렛일까 하는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가솔린차가 전기차가 됐을 때는 오롯이 전기차로서의 가치를 갖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 하듯이,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팜플렛이 아니라 이제 미래는 기록으로서의 전시를 기록하는 작업으로서 팜플렛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팜플렛을 제작해야 하는가를 논하듯이, 쓰기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가 도서관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도서관에 와서 읽고 듣고 말하기를 하면서 쓰기를 할 때는 대부분이 문자를 통해서 쓰기 때문에 상상력을 표현하는 문자라는 소통 방법을 쓴다 해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굳이 쓰기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해 할지 모르지만, 쓰기에 대한 리터러시는 감상에 대한 얘기고 자기 느낌을 전달하는 작업일 수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동하거나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들,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학술지들은 전부 문자 형태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문자에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그 이상의 매체를 통한 학술 활동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1세기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회라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나눴던 공유했던 경험들을 표현하는 작업의 다양성을 우리가 남겨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어떤 공방을 만들고 공방에서 어떤 자원을 생산해내는 작업도 알고 보면 쓰기 작업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감정을 붙여 모든 예술 활동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심지어 학술 논문, 이 모두까지도 다 자기를 표현하는 작업인데, 그 표현하는 작업에는 다양한 매체에 따른 다양한 문법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겠다와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혀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논문을 쓴다 그러면 글을 쓰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글을 쓰는 작업에는 나름대로 자기 문법 구조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자기 논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 논문에 위상을 만들어내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수백 년에 걸친 문법 구조처럼 된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매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AI를 얘기했을 때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과 우리가 상상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폭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쓰기는 굳이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피드백 작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실험적 행위로 또는 리터러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으면 그때 자기 나름대로 기술하는 작업, 기록하는 작업, 그 기록에는 영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조형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형물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인지 우리의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장 속에서 또 그것을 다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승의 개념 또는 이 공유의 개념에서 우리가 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승과 공유를 위해서는 하나의 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원의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원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는 또 하나의 쓰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메타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실제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작업을 한다기보다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는 우리가 그 개념을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디자인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원론적인 얘기, 원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책은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쓰고를 논하기보다는 쓰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쓰기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고 그 쓰기가 단지 우리가 그는 문자로 표현하고 문자로 소통하는 작업을 넘어서서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양한 매체는 단지 그 바꾸는 그냥 컨버팅 해주는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문자로 전달하는 메커니즘과 소리로 전달하는 메커니즘 또는 그것이 갖는 가치, 문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극과 영화도 서로 다르고 소설과 그 소리글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배우고 그런 다양성을 배우는 공간이 도서관에서는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또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읽고 말하고 듣고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필요성도 있다. 그게 제가 쓰기에서 서비스를 논하는 자리에서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담는 것 속에서 결국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단편적인 쓰기의 의미들이 그 경험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하나의 작품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